세상과 타인을 믿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당신 내면의 주제성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요? 마음의 불을 켜는 조명과 먼지를 닦아내는 핀셋. 당신은 지금 이 두 가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의 지도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경과 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경한다, 근신한다 할 때 쓰는 말이라서 익숙하긴 한데 막상 둘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요, 단순히 어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보통은 그냥 공경하고 삼가는 태도, 이 정도로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백미는 이 두 개념을 그냥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향상,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요. 또 향하, 그 에너지를 밖으로 펼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경과 근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은 선수인지 그 역학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일종의 마음 사용 설명서 혹은 내면의 역학지도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면의 역학지도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먼저 경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경을 설명하는 아주 멋진 비유가 있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돼서 흩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마치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정 물건 하나를 비추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고요. 방 안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배경의 빛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비유가 경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걸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주제성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주제성이요? 네,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주변에 소음이나 자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는 힘이랄까요?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탁월한 표현이 있는데 경을 응축된 빛의 장, 필드 그 자체라고 정의한 부분이에요. 응축된 빛의 장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밖으로 쓰잖아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욕망하면서요. 그런데 경은 그 밖으로 흩어지던 시선과 에너지를 안으로 싹 걷어들여서 만들어진 고요하지만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공간을 의미해요. 모든 수행은 바로 이 빛의 장을 먼저 확보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의 성태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고요하고 강력한 상태에 도달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이 그렇게 고요하고 강력한 빛의 장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빛 아래에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여기서 근이 등장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근의 역할이 시작돼요. 경의 전체적인 상태,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라면 근은 그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작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하죠. 경이라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닦아내는 정밀한 핀셋이나 칼날, 그것이 바로 근이라고요. 네, 바로 그 핀셋 비유. 찰나의 순간마다 딴 생각했네 하고 알아차리고 밖으로 새어나가려는 망상을 단속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 그게 바로 근이라는 거죠. 닦아내는 정밀한 작업이 없으면 그 빛은 금방 흐려지고 말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아침에 명상하면서 경의의 상태에 들어갔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거나 어제 그 이메일 답장해야 하는데 하는 먼지 같은 생각들이 스물스물 끼어들거든요. 정말 공감되네요. 그 먼지를 알아차리는 것조차 쉽지 않죠. 맞아요. 그 먼지를 알아차리고 아니지,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하고 마음을 되돌리는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근의 실천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성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수직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실천적 향상의 에너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높은 순도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하는 역동적인 힘인 거예요. 와, 이제야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은 깨어있으려는 마음의 상태나 환경에 가깝고 그는 그 상태를 지키고 더 맑게 만들기 위해 순간순간 벌이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환경과 행동,
이 결정적인 차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경이 바탕이라면 그는 그 위에서의 실천인 셈이죠. 하나는 고요하고 하나는 역동적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쌍의 파트너와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경과 근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나니 이제 이 두 개념이 더 큰 그림, 즉 아까 말씀하신 내면의 역학지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 수 있겠어요. 자료에서는 경에서 근으로 그리고 성으로 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성된 흐름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이 지도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경을 통해 마음의 주제성을 세워서 깨어있음이라는 바탕, 즉 빛의 장을 마련합니다. 마음의 불을 탁 켜는 거죠. 두 번째, 근이라는 핀셋을 들고 그 빛의 장 위에서 정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먼지를 닦아내면서 에너지를 계속 응축하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향상의 과정이고요. 그 향상의 노력이 정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성이야말로 모든 분별과 시비가 끊어진 유일한 자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가장 진실한 내면의 핵과 만나는 순간인 거죠. 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끝이 아니라고요? 그 순수한 정점에 도달했는데 뭐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네 번째 단계 신이 남아 있습니다. 정점인 성에 도달해서 얻은 그 빛을 이제는 창고에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래로, 즉 타인과 세상을 향해 막힘없이 펼쳐내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향하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곧 믿음, 신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에너지를 모았다가 충분히 응축된 뒤에 다시 밖으로 펼치는 완전한 순환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자료에 또 다른 강력한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경이 마음의 국토를 지키는 성벽이라면 그는 그 성벽 위에서 털끝만한 적, 즉 망상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예리한 파수꾼이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경의 포괄적인 방어 역할과 근의 정밀하고 적극적인 감시 역할이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네요. 그렇죠. 성벽을 세우는 일과 그 위에서 보초를 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 이 지도를 읽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체와 작용의 위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료는 이걸 여러 번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유일한 자체, 즉 진짜 주인공은 오직 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경, 근, 신은 뭔가요? 주인공이 아닌가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무대 위로 올리거나 무대에서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 그러니까 스태프나 조명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과 근은 성이라는 주인공을 향해 올라가는 향상의 작용이고, 신은 성이라는 주인공에게서 뿜어져 나와 세상을 비추는 향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 위계를 혼동해서 예를 들어 경 자체를 목표로 삼아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성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그를 위한 작용이다. 이 구분이 전체 지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철학적 논리를 우리 한글 자음의 모양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걸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경과 근, 즉 향상의 에너지를 자음, 기억에 연결하더라고요. 정말 기발한 발상이죠. 자료는 바로 이 글자에서 흩어지는 마음을 다잡는 주체적인 의지, 향상의 힘을 읽어낸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게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워져요. 뿌리를 의미하는 근, 바탕을 의미하는 기, 그리고 에너지인 기처럼 모두 근원과 주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들의 기억이 들어가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자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자체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본이나 기초 같은 단어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반대로 자체인 성과 그 발현인 신은 자음 시옷에 연결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향하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사물의 형상 혹은 우주적 상징처럼 마음에 비친 대상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시옷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타인은 주인공이 현상된 마라는
조금은 어렵게 들렸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말은 곧 시옷, 즉 내 눈앞에 펼쳐진 대상의 세계가 결국 내 안의 기억, 즉 내 주체의 투영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와, 내 안의 주제성, 즉 기억이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 시옷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결국 하나의 강력하고 간결한 구호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자료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죠. 바로 기억으로 나를 벼리고 시옷으로 세상을 비춘다. 안으로 에너지를 웅축해서 나를 단련하는 향상의 과정인 기억과 그 결과물로 얻은 빛을 세상을 향해 발산하는 향화의 과정인 시옷. 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안으로 향하는 수렴의 힘과 밖으로 향하는 발산의 힘, 그 전체의 역학을 담아낸 정말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두 움직임을 발음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도를 함께 그려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경은 수행의 바탕이 되는 응축된 빛의 장, 즉 마음의 불을 켜는 전체적인 상태 그 자체였고, 그는 그 빛의 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순수해지도록 순간마다 먼지를 닦아내는 정밀한 실천이자 행동이었습니다. 이 둘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과 근이라는 두 노력은 결국 성이라는 유일한 자체를 향한 향상의 두 날개와 같았죠. 그 정점에서 비로소 신이라는 믿음의 빛으로 타인과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향하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전체적인 역학 지도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한글 자음, 기억과 시옷의 상징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돕는 정말 훌륭한 메타포였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이것을 오늘 당신이 하루 동안 곱씹어볼 생각할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타인의 믿지 못함은 곧 자신의 뿌리, 즉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내용에 비추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타인에 대한 믿음, 즉 신이 내면의 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하의 빛이라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 즉 스스로를 벼리고 바로 세우는 힘인 경과 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면의 신호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세상을 믿을 수 없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벼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하나를 오늘 하루 동안 깊이 곱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광야의 담담 서재는 고전의 지혜로 삶의 화두를 풀고 선의 눈을 뜨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우리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이 길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